자, 월요일장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쫓아가야 내 포트에 큰 수익을 내줄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합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자, 신정부 효과 즐길 때인가? 신정부 효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주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면 그 한국 증시 부양을 지금 반도체 투톱이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다 집중되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증시에 집중을 한대요. 그동안 이 한국 증시가 너무 많이 못 올랐고 신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예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잘 가겠구나 하고 외국인이 자금을 막 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투톱의 상승 성격이 궁금한데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해, 견인시키기 위해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떤 성격으로 보세요? 이 정도면 저희들이 해야 될 얘기를 본인이 다 해버린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그렇게 많이?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도 좋을 구체적인 것 같아요. 답변도 해주시죠. 네. 추가적인 답변을 해보자면 이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골드만삭스에서 네.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에 한 0.7% 정도 상승하는 걸로 예상했거든요. 네. 1.1%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0.7에서 1.1로 올랐으니까 0.4가 오른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은 거의 절반 이상 60% 정도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하셨던 내용이 여기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최근에 증시가 조금 부양된 거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개인들과 기관들이 조금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뭐 오늘도 열심히 사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2거래일 연속 거의 1조 원 가까이 현물을 매수했어요. 이런 움직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담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도 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꾸준하게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반도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자라고 하면 HBM에 대한 수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또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요즘에 너무 발목을 많이 잡고 있어서 뭐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의 최대 매출은 사실은 레거시 쪽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DDR4나 낸드 같은 경우가 5월 수출입 동향 데이터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어찌됐건 수요가 조금 더 받쳐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다라는 건 삼성전자 실적에도 플러스 알파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오로지 그 국내 증시 상승에 베팅을 한 건 아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반도체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이제 지수 포커싱은 아니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다라고 네. 하셨고요. 자,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뚫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영향일 수도 있고 지수 베팅이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그쵸. 6만 원을 뚫었다라는 네.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막혔던 그 상단을 뚫어냈으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라고는 봐요. 왜냐면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 하기 바로 전에 2,700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딱 찍었거든요. 네. 근데 당선 결과 나오자마자 2,800 중반까지 걸린 시간이요. 정말 짧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3,000까지 이제 대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안에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이게 뭐 특정 종목을 담는 것도 있지만 네. 어찌됐건 코스피가 오르는 거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무조건 가장 많은 비중을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이제 6만 원 뚫으면서 기존 최근 박스권 상단이 한 6만 2천 원 정도 되잖아요. 얘를 뚫냐 못 뚫냐인데 얘를 만약에 뚫었다라고 하면 6만 원 중후반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쯤 되면 이제 또 SK하이닉스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그러면 기존 고점을 SK하이닉스도 뚫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코스피 상승에 베팅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바로 추가 질문 드려볼게요.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방금 전에 나한테 X 막 하던데 얘기하지 마라. 왜냐면 목표 주가 이 질문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까지 해버리시니까. 네, 뭐 궁금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정고점 기준으로 하면 한 25만 원대 뚫냐 마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스피가 3천 넘어간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30만 원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래도 한 27만 원, 8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30만 원은 왜 어려워요? 우선은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SK 하이닉스랑 거의 동조하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뭐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건립돌이 저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번에 이제 뭐 9일 현지 시간으로 9일이니까 내일 정도 아마 얘기가 나오겠죠. 중국이랑 고위급 회담 또 한다. 실무자 회담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미국은 히토리오 달라고 할 거고요. 중국은 반도체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의 H20 재고가 여기에서 조금 풀린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30만 원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 30까지는 상당히 조금 막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엔비디아 영향이 결국은 깃들어야 한다. H20 재고 풀리냐 안 풀리느냐 이 모멘텀이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을지의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나눴고요. 축제 증권주로 넘어가 볼까요? 증권주가 오늘도 네. 강합니다. 중소형 증권 위주로 지금 세거든요. 대형 증권은 많이 올라서 지금 탄력이 좀 더 밑에 그 시가총액의 작은 종목들로 좀 퍼지고 있어요. 일단 그 코스피가 지금 2,900 거의 가까이 올랐죠. 네. 3,000포인트 갈 때까지도 증권주가 주도 섹터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사실은 이제 개장을 딴 데서 했는데 지주사들이 오늘 또 달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사도 되냐? 나는 조금 불안하긴 하다. 근데 말 끝나자마자 또 달리더라고요. 그만큼 주도의 수급이 정말 많이 몰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증권주나 뭐 지주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이 대형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중소형 단까지 내려왔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증권주들도 아래쪽으로 다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정말 이제 수급 자체는 많이 오고 있다라는 관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주사는 어떨지는 몰라도 저는 증권주는 안전하다고 봐요. 왜 안전까지 해요? 왜 안전하다라고 보냐면 결론은 증시에 많은 돈들이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럼 그 많은 돈들이 몰리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가 생깁니다. 네. 거래 대금? 당연하죠. 수수료. 거리 대금 늘어나면 당연히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금리도 계속 낮추고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증권주들은 배당의 성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배당까지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은행에 넣는 적금, 예금 이런 자금까지도 충분히 더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3,000대까지는 상승하는 건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요. 중간에 3,000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한번 쉼의 구간은 올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차익 실현이 그렇게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쉬는 구간에 조금씩 못 잡으신 분들 사실 조금 배 아프실 거예요. 네. 이런 구간에 조금 미리 담아두신다라고 하면 조금 안전한 성격이 되지 않을까. 네. 지금 많이 오른 지주사보다는 네. 증권주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은행하고 보험 쪽에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한 게 네. 이쪽도 지주사만큼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지주사에 대안책으로 은행이나 보험은 어떨까요? 저는 반반인데 네.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은행은 오케이입니다. 근데 보험은 노입니다. 왜요? 이유인즉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전통적으로 이제 배당을 조금 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배당 늘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최근에 그 MG 손보 사태도 한번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고객을 대형 보험사들이 나눠서 관리하기로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담도 한동안은 조금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은행 같은 경우는 오케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최근에 금리 인하 기조 5월 금통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내릴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했고요. 그다음에 나라에서 돈도 조금 풀 거예요. 소상공인들한테도 어느 정도 지원은 해준대요. 그러면 대출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큰 수혜는 당연히 은행, 금융, 지주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력도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증권, 두 번째 은행, 그다음에 이제 지주 회사는 사실은 조금 부담 구간, 보험은 담지 말자.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증권 1등, 2등 네. 은행, 네. 지주사는 부담,
보험은 아니다. 이렇게 4가지 섹터 정리해봤고요. 자, 그럼 상법 개정이 이제 목요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수혜주도 많이 올랐죠. 네. 저PBR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싼 종목들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주가가 싸고 재무제표 괜찮은데 집중 못 받은 종목들 뭐 그런 거 아는 종목도 있으세요? 안 오른 거. 제가 아까 또 그래서 대기하는 중간에 핸드폰을 막 하시면서 그 저 PBR 관련주들을 싹 세팅을 해봤죠. 그러니까 좋아요. 저 PBR 0.1에서 0.2 사이에 들어가는 게 롯데쇼핑, 이마트 이런 애들 들어갑니다. 아, 유통 쪽이요? 네, 유통 쪽도 들어가요. 네, 그리고 현대백화점 0.3 정도 들어가고요. 펜오션도 0.3. 와. OCI 홀딩스 태양광이잖아요. 네. 0.28. 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보면은요. 네. 최근에 추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15조 정도, 절반 이상은 내수경제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25만 원 또 지원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결론은 돈을 써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이마트나 현대백화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요. 유통주들 당연히 플러스 알파 되겠죠. 그다음에 추경의 또 일부분은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신재생 쪽에 드라이브를 거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네. 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하나솔루션이나 OCI 홀딩스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저 PBR 주라기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뭐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외부적인 변수에 대한 또 우려 이런 네. 것들까지 조금 고려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좀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휴대폰까지 막 검색을 열심히 하실 정도로 딱 캡처해야지. 지금 저 PBR 종목들 추려주셨는데 유통이랑 백화점 이야기 나왔거든요. 잠시 뒤에 저희 소비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여쭤보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 넘어갈게요. 네카오까지 오르는 AI. 원래는 AI 소프트웨어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뭐 크라우드웍스, 솔트룩스, 네. 마음 AI 이런 종목이 움직였잖아요. 오늘은 카카오 그룹주가 제일 강하고 네이버까지 오릅니다. 그 JP 모건에서 금리 인하가 곧 다가오고 있다 이런 리포트 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네. 탄력이 붙는 건진 몰라도 네카오 이젠 진짜 갈까? 카카오가 장기 이평선 뚫었더라고요. 뚫었어요. 매력도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침에 카카오 가는 거 보고 네.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뭐 다들 페이 상한가 네, 같죠. 네. 페이가 정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쭉쭉 달리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더 갈 거냐라는 걸 이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그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에서 열심히 밀기는 할 겁니다. 앞으로의 방향성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는 방향성을 가긴 할 건데 네이버 카카오가 여기서 굉장히 그렇다 할 만한 거를 세게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존에도 이제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시도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다 할 좋은 피드백이 나오진 않고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오픈 AI가 한국에 지사 설립하면서 네. 헤드헌팅 업체들이 난리 났더라고요. 네, 거기 들어갈 사람들 뽑는다고. 그러면 또 정말 사용 가능한 뭐 여러 가지 GPT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쪽으로 되려 더 쏠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차라리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신생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튀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는 그냥 B2B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더 좋은 비전도 있죠. 폴라리스 오피스도 있죠. 그러니까 현재 충분히 AI에서 소프트웨어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친구들. 그러면 그쪽을 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나. 근데 네이버는 사실 AI 사업도 하고 있는데 실적까지 뭐 쇼핑이라든지 항상 웹툰이라든지 광고에서 커버를 해주니까 실적은 좋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네이버가 1등 아니에요? 근데 실적은 좋은데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실적이 좋으면 계속 잘 갔어야 되거든요. 못 갔어요. 수급이 아직 좀 부족한가요? 부족하고요. 네. 기대감에 어느 정도 부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돈 잘 번다라는 건 다 아는 거야.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뭐 어찌됐건 뭐 LLM 거대 모델이 잘 나오던지 아니면 뭐 AI 비서 프로그램이 너무 잘 나오던지 뭐 이런 새로운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못 미치지 않나. 그럼 결국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새로운 기대감이 있는 신생 AI 기업들이라는 거네요. 네, 신생이나 앞에서 이제 저희가 솔트룩스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되려 이쪽들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저는 높은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충분히 수급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네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단기적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잘 달리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간중간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를 노리자. 쉬어가는 구간 노리자. 그럼 저희
하나만 골라주세요. 쉬어가는 구간이 왔을 때 가장 투자 가치가 있는 AI 종목은요? 한다라고 하면 저 솔트룩스 담을 것 같고요. 네, 솔트룩스는 당분간은 그래도 한 중기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올라갔어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저는 탄력은 있다라고 그래요? 보고 그다음에 저는 B2C보다는 B2B가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B2B랑 B2C를 그래도 그나마 이제 같이 하는 대표적인 게 더존 비존이랑 폴라리스잖아요. 네. 이쪽에서는 매출이 크게 꺾일 일도 없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러면 차라리 이런 친구들을 조금 담아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솔트룩스와 더존 비즈온, 폴라리스 안에서는 AI? AI.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AI까지 종목 체크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은 지금 한창 논의 중인 추경 이야기입니다. 내수주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지난달부터 나오고 있었고요. 맞아요. 일단 저희가 그 소비주를 사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손이 잘 안 가는 섹터기는 해요. 뭐 삼양식품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많이 올랐고 네. 화장품도 좋은 거 알겠는데 실리콘도도 지금 뭐 전고점 거의 다 도달했기 때문에 손이 진짜 안 가거든요. 네. 그래도 소비주 사야 됩니까? 사는데 뭐 방향을 조금 다르게 보신다라고 하면 아까 저 PBR이랑 이렇게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통, 이마트, 현대백화점 이런 친구들 사실 좀 굉장히 싼 구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다른 소비주들은 사실은 내수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 내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게 주가가 오른 건 아닙니다. 해외에서 워낙 이제 잘 팔리다 보니까 네. 이제 수출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추경이 아마 지금 빠르면 7월 말 정도에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뭐 한 6월 말 오늘도 아까 제가 알기로는 오늘 10시에 또 2차 회의할 하고 때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얘기들도 나올 것 같고요. 그럼 아마 오후에는 또 뉴스 나올 거고요. 빠르면 정말 뭐 7월 중에는 아마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유통 관련주들이 조금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저가 매력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가 매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소비주만 봐야 하는지 아니면 네.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보고 수출주를 미리미리 좀 담아놔야 하는지 혹은 소비라는 모멘텀과 수출이라는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는 또 섹터 종목도 있잖아요. 네. 고민입니다. 꼭 사야 한다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 쪽을 보는 게 맞을까요? 요즘 살 게 아까 많죠. 유통주도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살 게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너무 고민이에요. 많아서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짧게 본다라고 네. 하면 이마트나 현대백화점 내수 유통을 한번 보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요? 충분히 구간에 들어올 것 같고요. 네네. 조금 길게 보신다 그러면 이때 내수 쪽으로 집행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수출주보다는 내수주에 대한 탄력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이제 내수와 수출을 같이 가지고 있는 식품이랑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구간에 쉬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6월 말 7월 초에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쉬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 발표가 4, 5, 6이니까 7월 말 8월 초 되면은 또 실적 발표를 화장품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6월 말 7월 초에는 화장품으로 저는 다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유통이나 소매 쪽 보고 7월쯤에 화장품 올라갈 거 생각해서 그 근처에서 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6월 한 달 동안은 좀 유통 쪽으로 보자. 네. 그러면 지금 가장 강한 수급을 가져가고 있는 지역 화폐는 어떤지 궁금해요. 뭐 결제주도 잘 네, 가고, 뭐 다날, 다날, 뭐 코나이. 헵토파이낸셜, 코나이. 그 이제 1인당 그 재난지원금 25만 원이 그 정부에서 나오면 네. 가장 많이 소비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그 밥 먹는 거 빼고 밥 먹는 거 빼고? 안경 많이 산다던데요. 오. 안경도 많이 사고 이제 어르신분들은 이제 네. 약국에서 의약품도 많이 사신다고 오. 하시던데 뭐 수혜주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조금 부담은 돼요. 왜냐면 어떤 게요? 호나이가 실적은 괜찮거든요. 다날도 네네.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걸 푼다라고 해서 실적이 막 곱하기 2배가 될까라고 이제 물어본다라고 하면 전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 오른 걸 보면 거의 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영업이익이 막 2배 되는 구간만큼 지금 주가가 팍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게 보여질 거고. 실적이 좀 따라가줘야 되는데. 네, 실적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뉴스에 따라서 얘는 분명히 세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하. 보고 있어서 너무 이렇게 달려드는 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유자들은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저는 2분할에서 3분할 정도로 나눠서 매도할 것 같습니다.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있는 단기 트레이딩 테마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